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공기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기 조화의 기초, 여기서 개요 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공기 조화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공기 조화는 어떻습니까? 빌딩이나 또한 주택,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건축이죠, 건축. 그래서 우리가 건축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태, 즉 쾌적이죠, 쾌적. 쾌적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온도라든가 습도, 기류, 또한 거기에 관련된 청정도를 우리가 제어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쾌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이 온도, 그 다음에 습도, 또한 기류, 드래프트가 되겠죠. 여기에 또 관련된 청정도를 인간이 원하는 어떤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기 조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공기 조화에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기의 어떤 적정 상태를 우리가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위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건강과 직결이 되겠죠. 건강. 그래서 결국은, 위생의 어떤 상태, 쾌적의 어떤 상태, 위생의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어떤 거주 건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공기 조화에 관련된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하나는 보건용 공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산업용 공조가 있고,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건용 공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공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빌딩이라든가 사무실 혹은 병원의 수술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건용 공조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산업용 공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음식이라든가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병원에 아플 때나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치료약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산업용 공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조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제 의미가 있죠. 자,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HVAC다. 그래서 HVAC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H는 뭐죠? 히팅, 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뭐죠? ventilation, 환기가 되겠죠. 환기.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에어를 의미하고 있고, C는 컨디션. 이렇게 해서 에어 컨디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HVAC로 공기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가장 좋은 어떤 컨디션을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쾌적이 되겠죠. 유지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공기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공기 조화의 환경입니다. 환경. 자,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내 공기의 중요성을 보죠. 중요성. 그래서 공기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은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이 됐죠.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오염이 되고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80% 이상을 건물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80% 이상을 우리가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 조화를 통해서 결국은 쾌적한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데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건물의 특성은 어떤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현대 건물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산에서 나는 목재라든가 천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서 집을 짓고 또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무가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갈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 자재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플라스틱 계통, 휘발성인 물질들, 석유화학 제품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건물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 증후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sick building syndrome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국은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메스컴, 그다음에 졸음, 집중력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 머리를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결국은 유해 물질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에 해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현대 건축물의 어떤 특성이 결국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거기서 발생시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특징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빌딩 증후군. 빌딩 증후군 혹은 뭐 건물 증후군 뭐 이것은 우리가 SBS Sick Building Syndrome 혹은 TBS Tight Building Syndrome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두통, 피로 현상, 눈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빌딩 증후군은 두통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피로를 또한 조장하고 그다음에 눈이 상당히 아프다. 눈에 어떤 피로가 되겠죠. 눈의 피로를 조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생을 하는가? 발생 원인은 어디서 있는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공주하는 건물에 많고 자연 한기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에서 많이 발생하죠. 건물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석유화학 제품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우리가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많은 부분에 어떻게 되죠? 일반 삶의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많아지고 또한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한 그로 인해서 산소의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물 제품 혹은 이제 도배지라든가 천장 혹은 문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건축자들이 자재들이 결국은 휘발성 물질이나 이런 걸 다 돼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석유 어떤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냄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겠고 실내 공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자 실내 공기가 우리가 왜 중요한가? 실내 공기의 중요성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80% 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 하루를 봤을 때 이상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즉 사무직은 그렇다 이거죠.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사는 모든 사무직들은 하이트 칼라들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80% 이상을 우리가
결국은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우리가 빌딩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 조화 설비를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유해 물질이라든가 또한 공기의 어떤 산소의 어떤 그런 농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환기를 시켜서 새로운 공기로 투입을 실내함으로써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쾌적성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실내 공기 환경 물질의 기준치. 자, 환경 물질의 기준치는 어디 있는가? 물질의 기준치. 자, 물질의 우리가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존이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우리가 실내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라돈입니다. 라돈. 이 라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암을 유발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이 나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흙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시멘트라든가 이런 대리석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런 아주머니라든가 할머니가 어떤 폐암에 걸리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뭐입니까? 노약자들은 어떻게 되죠? 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죠, 밖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그 건축들은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결국은 나돈이 계속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결국은 사람에게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암의 어떤 유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결국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도 많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배출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 자재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단열재라든가 각종 합판 및 보드. 전부 다 이것은 어떤 석유 화학 제품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용제, 휘발성. 그래서 휘발성 유기용제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것이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혈액의 독성이 아주 강하고 그로 인해서 혈소판 감소증이라든가 벽혈구 감소증, 빈혈 뭐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뭐 페인트라든가 카페, 이런 카페트. 그 다음에 잡지, 신문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으면 기름 냄새가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공기 환경 기준치입니다.